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 아침마다 지혜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통찰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컬럼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데 왜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험 방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최첨단 기술이 교실 풍경을 막 바꾸고 있는데 그 해법을 수천 년 전 과거에서 찾는다는 게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기술이 던지는 질문의 답이 꼭 기술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정말 유창한 리포트를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자녀나 혹은 동료가 제출한 결과물이 과연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진짜 실력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구술시험의 부활이라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AI 시대의 새로운 평가법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 그리고 기술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시작 전부터 한번 짚어보죠. 컬럼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미국의 여러 대학 교수들이 더는 기존의 과제 방식, 그러니까 집에서 써오는 에세이로는 학생의 진짜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범인은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생성형 AI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예전의 컨닝이나 표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지금 AI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요. 기술적으로는 표절이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결과물은 완벽한데 이 학생이 이걸 정말 이해하고 쓴 걸까 하는 어떤 근본적인 불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 학습이 일어났다는 증거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군요. 과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럴듯한 결과물만 덩그러니 남은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학생 입장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직하게 밤새워 고민해서 과제를 한 학생이랑 AI로 10분 만에 끝낸 학생의 결과물이 비슷하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AI를 안 쓰는 게 바보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평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육 현장은 지금 지식의 진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위기감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인 해법이 다시 떠오릅니다. 칼럼이 주목하는 구술시험의 부활이죠. 네. 이건 잘 포장된 결과물을 이메일로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핵심 개념을 자기 언어로 설명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즉석에서 답해야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AI 사용을 막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훨씬 더 본질적인 접근이거든요. 본질적인 접근이라. 네. 칼럼의 지적처럼 이건 교육이 본래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해하고 사유하고 또 표현하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능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희가 보통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까지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술시험은 그걸 꺼내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게 전달하는 능력까지 평가에 포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진짜 이해했다면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아, 네, 즉흥적인 질문에 좀 당황하더라도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지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칼럼에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그 비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한 교수가 AI로 과제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건 마치 근육을 키우려고 헬스장에 와서 지게차를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 안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죠. 지게차를 쓰면 200kg짜리 역기를 드는 이 일 자체는 성공해요. 과제 제출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죠. 그렇죠. 결과는 나오죠. 하지만 헬스장에 온 진짜 목적인 근육 단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근육이
바로 사고력, 즉 생각하는 힘인 겁니다. 아, 사고력이라는 근육.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저희가 이미 많은 정신노동을 기술에 맡기고 있잖아요. 뭐 친구 전화번호 안 외우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처럼요. 그런 건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AI로 리포트 쓰는 건 왜 지게차가 되는 걸까요? 그 경계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칼럼은 그 경계를 사고의 외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사고에 외주하여? 네, 우리가 전화번호 외우는 수고를 더는 건 그 시간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죠. 즉, 단순 반복 작업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리포트를 쓰는 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논리를 구성하는 사고의 핵심 과정 전체를 넘겨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고의 외주화죠. 아, 단순 노동의 위임과 핵심 사고의 위임은 다르다. 이제 지게차 비유가 더 와닿네요. 역기를 드는 과정에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고력도 어려운 문제랑 씨름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단단해지는데 그 과정을 통째로 생략해버리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칼럼은 이 지점이 오늘날 시니어 세대가 기술을 대하는 지혜로운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술은 훌륭한 도구지만 인간 고유의 판단과 책임, 그리고 그 성장 과정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인식 말입니다. 결국 구술 시험은 학생들이 그 지게차를 버리고 자기 근육으로 역기를 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고의 외주화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구술 시험이라는 게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평가 방식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문답을 나눈 것부터 시작해서 중세 유럽 대학, 심지어 18세기 옥스퍼드에서도 구술 시험이 핵심적인 평가 방식이었으니까요. 글쓰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말로 증명해야 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왜 이 방식이 사라졌을까요? 더 효율적인 방법? 예를 들면 객관식 시험 같은 게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수백 명 학생을 일일이 면담하는 건 불가능했겠죠. 효율성과 객관성 때문에 구술 시험은 점차 밀려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포기했던 그 비효율적인 방식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의 귀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팬데믹 때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로 다들 지쳤잖아요. 이제는 AI라는 더 강력한 도구를 마주하면서 도저히 속일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의 끝에 다다른 결론인 셈이죠. 어떤 첨단 기술로도 뚫기 어려운 가장 원초적인 방화벽을 세운 거네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라는 방화적 말이죠. 그렇죠. AI가 쓴 글인지 감별하는 AI를 개발하는 식의 접근은 결국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보다는 아예 경기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콜럼에서도 현실적인 한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당장 교수 한 명이 학생 한 명과 20분씩만 대화해도 수강생이 100명이면 시간이 어마어마하네요. 행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공정성이요. 네. 예를 들어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학생, 혹은 생각은 깊은데 그걸 즉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서툰 내성적인 학생에게는 구술 시험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발표 잘하는 외향적인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교수의 주관적인 인상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시험을 도입하려면 아주 정교한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개해서 말의 유창함보다는 내용의 논리성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다고 공지하는 거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그룹 토론으로 대체한다거나 사전에 질문지를 일부 공개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칼럼에 소개된 학생들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긴장하고 불평했는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AI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해요. 그 두 분이 이 현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네. 평가 방식이 단순히 성적을 매기는 도구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동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과제를 끝낼까 하던 고민이 교수님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뭘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고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학습의 무게중심이 결과물 생산에서 진정한 이해로 이동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건 단순히 미국 대학 캠퍼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칼럼은 평생학습 시대에 당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매뉴얼을 AI에게 요약해달라고 해서 빠르게 훑어보는 것과 시간이 좀 걸려도 직접 읽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체득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당장의 업무 효율은 전자가 높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후자를 통해 길러질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부터 인간 고유의 몫으로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혹은 개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술을 배척하는 것도 어리석고 반대로 모든 걸 기술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고. 네, 칼럼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얻은 정제된 정답과 조금 서툴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이 물음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구술시험이라는 현상이 결국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인간 고유의 사유 과정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묻는 거대한 질문의 축소판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또 당신 개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순식간에 내놓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조금은 투박하고 더딜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며 그 내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칼럼은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시험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그 자명한 사실을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잠시 잊고 있다가 이제야 고통스럽게 다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헬스장에서 지게차가 아닌 자기 힘으로 역기를 들어야만 진짜 근육이 생긴다는 당연한 진리처럼 말이죠. 오늘 대화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으로 남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기술 덕분에 편해진 영역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편리함 때문에 예전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키워왔던 당신 고유의 지적인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그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